내 책이 없네. 자, 그래서 뭐 내용은 우리 교재 요걸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자, 공통수학 투어 합시다. 자, 공통수학 2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입니다. 그죠? 이거는 2학기 과정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요렇게 치면 공수1이 끝나고, 그지? 깔끔하게 1등급 딱 맞고, 공수2 합니다.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 때가 되면, 1학년 여름방학이 되면 공통수학 2에 대한 어떤 심화 과정을 좀 학습할 겁니다. 그때. 알겠지? 왜? 고 맞아. 아니가. 투 맞지? 그래서, 쌤이 교재를 많이 고민했는데, 너무 헤비한 교재를 쓰면, 사실 우리의 그 가장 큰 목적은 1학기 중간 기말을 잘 치는 거거든? 그 스타트를 잘 끊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서, 요거는 조금 라이트한 교재를 가지고 공통수학 2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지 좀 많이 됐대. 그런 사람도 많고 해서 이게 좀 라이트하게 갑시다. 근데 헤비한 교재를 사왔네요, 저기. 저거 알아서 공부해라고 어쩔 수 없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부터 평면 좌표부터 다시 공통수학 2입니다. 자, 우리 공수1과 공수2를 약간 비교해 볼까? 공수1이 있고 공수2가 있다면 이제 엄연히 좀 다르죠. 공수1은 대수적인 게 많았죠. 인수분해, 방정식, 부등식, 그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대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공수2에는 평면좌표, 직선, 원, 이런 것들, 즉 기하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하적인 거. 거기에다가 집합하고 명제가 들어가죠. 집합하고 명제는 이제 기하랑은 좀 다르게 좀 최신 학문입니다. 집합론이라고 하는 가장 최신 학문이죠. 그래서 기하하고 집합명제 함수까지 이렇게 섞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공수2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좀 다릅니다. 대수는 우리가 이제 방부등식, 그 다음 뭐 해를 구하고, 그지? 뭔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많이 하죠. 그지? 계산하고, 그지? 계산하고, 이런 게 많다면, 공수2에서는 기하니까 그래프적인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림이죠. 그지? 주어진, 그지? 점과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다루는 거야. 도형을. 그래서 그림도 많이 있고, 그래프도 많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공수원과는 약간의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약간 여담인데, 이게 1학기잖아? 그 다음에 얘가 2학기죠. 그래서 실제로 수학에서 좀 어려운 파트가 어디죠? 대수보다는 기하 쪽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 일반적으로 아닌 애들도 있어. 쌤, 저는 기하를 보면 그냥 답이 보여요. 뭐 이런 애들도 있어 가끔. 그치? 근데 그래도 대부분은 대수보다는 기하 쪽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성적을 좀 잘 맞다가 2학기 돼서 약간 허우적대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도 좀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들은 아니지만 약간 멀리 있잖아. 그래도 좀 잘 준비하고, 잘 준비해놨다가 여름방학이 돼서 또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2학기를 대비하자. 이게 이제 우리의 목적입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 공수2의 첫 단원인 평면좌표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천천히 하자. 많이 어렵진 않거든, 여기는. 자, 우리 교재를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바이블 요거 보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점 사이 거리, 요거 한번 배워볼게. 자, 수직선에서 어떤 두 점이 있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 그래서 A라는 점이 있는데 요 녀석을 X1이라 하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요걸 X2라고 하자. 이거 수직선인 거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A, B 사이의 거리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AB 길이라고 할 수 있잖아. 이거는 뭐죠? x2에다가 x1을 뺀 거죠. 맞니?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잊지 마세요. 절대값. 알겠지? 우리가 문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한 것뿐이야. x1이 큰지 x2가 큰지 알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단지 그냥 표현만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는 빼서 절대값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평면에서 해볼까? A라는 점이, 얘들아, A라는 점이, 자, 다시 할게요. 여기 점이 있는데, A라는 점이 x1, y1이다. 이렇게 좌표가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B라는 점도 x2, y2 이렇게 좌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봐라. 이럴 수 있겠죠. 되겠니? 자, 뭐가 되냐면 피타고라스입니다. 얘들아,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볼래?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리면 요 길이가 x2-x1이죠. 가로 길이는 x좌표에 차잖아. 세로 길이는 y2-y1이죠. 되겠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AB 길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됐니? 따라서 우리의 AB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루트에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바로 두 점 사이 거리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x좌표의 차를 제곱하고 y좌표의 차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붙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되겠니?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2가 되고 B라는 점은 3,4가 있다. 이렇게 할까? 그때 AB 길이를 구해볼래? 라고 하면 우선 루트 쓰고 빼서 제곱, 빼서 제곱 하시면 됩니다. 빼서 제곱하면 16, 빼서 제곱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2루트 5가 바로 AB의 거리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중학교 때도 비슷한 거 했잖아. 그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우리 외심이라는 걸 잠깐 배워볼게. 자, 외심 갑니다. 자, 외심은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외심의 정의를 아는 사람. 외심의 정의가 뭐죠? 외접원의 중심이요. 그거 정의 아닙니다. 그거는 정의가 아니고 성질이고, 외심은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야. 이건 정의입니다. 알겠죠? 자, 삼각형이 있잖아. 얘들아, 물론 외심이니까 외접원 좀 그려놓을게. 근데 실제로 정의는 이 삼각형 ABC에 각 선분 있죠? 얘들아, 이 선분 보여? 이 선분을 수직으로 2등분해. 각 선분을 수직으로 2등분하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거든? 그게 바로 외심입니다. 알겠죠? 이건 정의야. 알겠지? 근데 정의는 꼭 몰라도 상관은 없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셔야 돼요. 외접원의 중심이잖아.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죠. 그러면 우리는 각 꼭지점까지,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거리는 반지름으로서 다 똑같죠. 이건 잊으면 안 돼. 알겠지? 이건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심은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습니다. OA 길이와 OB 길이와 OC 길이가 같겠죠. 외심을 O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외심을 구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뭐 거기 필계나 외심 구할 때 요걸로 씁니다. 외심 구할 때 쓴다. 알겠지? 외심 구할 때 S인데 이거 쓰면 이제 외심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따가 확인할게요. 좀 끄자 이제. 아우 너무 답답하다. 하루에 한 10시간 동안 온풍기로 맞고 있어요. 쌤 오늘 아침 9시에 와서 지금 10시간 반째 수업 중입니다. 내 눈빛이 별로지 않니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피곤해.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틀리지 않겠습니다. 틀리진 않아. 자,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우리가 거기 밑에 그림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참고 삼아 알아. 외심의 위치. 이것도 나중에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외심은 당연히 삼각형의 내부에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잖아. 이게 중요하죠. 직각삼각형이면 외심은 어디 있죠? 바로 빗변의 중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 중요하대. 알겠지? 직각삼각형이면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둔각삼각형이야.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외심의 위치는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각삼각형은 어디 있다? 예각삼각형은 삼각형의 내부에 있는 거고, 직각이 중요하대. 직각삼각형은 어디 있다고?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있습니다. 빗변의 중점. 요 녀석이 외심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요거.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이잖아. 둔각삼각형이 되면 삼각형의 외부, 바깥쪽에 있죠. 이게 바로 외심의 위치입니다. 알겠지? 나중에 다 나온대? 이거 나중에 어디까지 나온 줄 아나? 확통에도 나온다? 확통에도 나와. 알겠지? 위에 어떤 점을, 네모 안에 어떤 점을 잡았는데, 그지? 이 외심의 위치가 어디일 때 그 확률을 구해라.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하이라이트죠. 내분점과 외분점 갑니다. 내분점과 외분점. 자, 1단원의 가장 중요한 녀석입니다. 자, 첫 번째,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어. 이 두 녀석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말을 할게. 내분하는 점 P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기하학이죠. 우리는 기하입니다. 그래서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다면 우리는 이 AB라는 선분을 말 그대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야. 분해하는 거죠. 엄마가 김밥을 샀어. 김밥을 만들었는데 동생하고 형하고 주려고 한 요만큼 잘랐어요. 이렇게. 이거 형 주고 이거 동생 주고. 너무 차별 아니야? 여기 공평해 줘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여기 어딘가 P라는 점이 있어서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뭐가 된다? M 대 N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외웁니다. 지금부터. A라는 점을 x1, y1이라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을 x2, y2라고 하잖아. 그때 내분점 P의 좌표는 요 M하고 N을 더합니다. M 더하기 N을 분모에 깔아주세요. 지금 당장 외우셔야 됩니다. M 더하기 N을 분모에 깝니다. 됐지? 그 다음 이 M과 B, N과 A 쪽을 크로스로 곱해서 더합니다. 기억납니까? M하고 B 쪽을 곱하고 N하고 A 쪽을 곱합니다. 서로 크로스해서 곱합니다. 그래서 X좌표 보다는데 X좌표부터 MX2 더하기 NX1, X좌표를 크로스해서 곱했죠. 그지? Y좌표도 합니다. 크로스해서. 그래서 MI2 더하기 NI1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내분점이 출현합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게요. 만약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2고 B라는 점이 3,5가 될 때 이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볼래? 이렇게 묻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잘 봐. 요 2대1을 중간에 써. 이렇게 2대1 이렇게. 왜냐? 크로스 해야 되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내분점 P는 뭐를 깐다? 3을 깝니다, 밑으로. 2랑 1을 더한 3을 깝니다. 그 다음 요걸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찬찬히 더해주시면 돼. 자, X좌표부터 이렇게 하면 6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Y좌표 이렇게 하면 10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3분의 5,4가 된다. 이게 바로 내분점. 하셨겠죠? 됐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외분입니다. 자, 내분보다 더 중요한 건 외분입니다. 실제로 학교 시험에 변별력 있는 건 이 부분이지. 잘 봐. 이번에는 AB를 M 대 N으로 외분할 겁니다. 자, 우리가 외분이라는 건 내분보다는 약간 개념이 어색하죠. 그지? 근데 외분은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얘는 두 가지로 좀 해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M이 N보다 크잖아. 그지? 그러면 요 M이라는 것은 A까지 거리를 말하는 거야. 이 N이라는 건 B까지 거리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M이 A까지 거리가 되는 거고 얘는 B까지 거리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Q는 바깥쪽에 있어야 돼. 외분. 되겠니? 그러면 발에 M이 N보다 크잖아. 그러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 할게. 됐어? 그러면 외분은 이 선분 위에 있으면 안 돼. 선분의 바깥쪽에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A까지 거리가 B까지 거리보다 뭐하다? 크잖아. 그러면 외분은 어디 있어? 연장선의 오른쪽 연장선, 여기 Q가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지? 위치가 중요하대. 그치? 그래서 A까지 거리, 요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 요까지 거리가 M 대 N을 말하는 겁니다. 되겠죠? M 대 N인 거야. 외부는 위치도 중요해. 시험에 나와, 이게. 알겠지? 막 그려가지고, 이게 어디 있을까? 그거까지 알아야 돼. 그죠? 자, 두 번째, 만약에 M보다 N이 더 커, 이번에는. 그지? M이 더 크죠? 그러면 AB가 만약에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다면, 이번에는 외분점이 어디 있겠니? 바로 왼쪽 연장선에 있죠. 그치? 이쪽으로 연장해. 이렇게 이쪽으로 연장해서 Q는 여기 있게 됩니다. 이해 갑니까? 그래서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 요게 바로 M 대 N인데 N이 더 크니까 이럴 수밖에 없겠죠.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 만약에 이 MN이 주어졌을 때 누가 더 큰지를 보고 어느 쪽에 있다는 것까지 캐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이제 좌표를 구할게요. 외분점 Q의 좌표는 공식이니까 외우는 거야. 자, 똑같이 MN인데 이번에는 M에다가 N을 뺍니다. 앞에 거 M에다가 뒤에 거 N을 빼죠. 이렇게. 그래서 분모에 깔고 그 다음에 좀 전처럼 이 크로스를 할 건데 이번에는 이쪽 크로스에서 N쪽 크로스를 빼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호를 바꿔주면 돼. 알겠지? 부호 바꾸면 돼. 그래서 mx2 마이너스 nx1 이렇게 하고 my2 마이너스 ny1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빼주면 됩니다. 알겠지? 내부는 더하고 외부는 뺍니다. 자, 예를 들게요. 마이너스 1,2라는 점과 3,5라는 점을 1대2로 외분하자. 자, 되겠습니까? 요렇게 한대. 자, 그러면 우리의 외분점, 자, Q라고 할게. Q라는 점을 구해볼까? 자, 반드시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야 돼. 알겠지? 그러면 분모에 마이너스 1이 깔리는 거죠,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요 1대2라는 걸 요 중간에 탁 써. 알겠지?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요쪽에서 요쪽을 뭐 하면 돼? 빼주면 돼. 알겠지? 자, 왼쪽 거를 곱하는 거에서 오른쪽 거에서 곱하는 걸 빼주면 됩니다. 크로스 곱. 그래서 이렇게 하면 3이고요. 3이죠. 3에다가 뭐를 뺀다?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야. 그럼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5가 되겠죠. 5가 되고 이렇게 하면 4 되는데 그걸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탕. 그러면 외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 답입니다. 외분. 자, 내분보다 외분이 더 중요하대. 알겠지? 시험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변별력이 여기에 더 있어. 그렇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 다 있대. 이렇게 나중에 구할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뭐 중점이야. 뭐 더해서 반 나누면 되잖아. 이거 뭐 중점은 다 알고. 자, 무게중심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갑니다. 무게중심. 쌤, 조카가 있는데, 쌤 조카가 지금 이제 고1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네요.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공부하고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거의 뭐, 완전 놀고 있더만. 경쟁자 하나 제꼈네. 괜찮겠네. 아, 쌤 조카 공부 잘합니다. 과거 관락에다 떨어졌거든. 전교에서 한 1, 2등 합니다, 그래도. 아, 물론 이 동네는 아니고. 이 동네 아니고. 이 동네에서 1, 2등 하면 진짜 잘하는 거죠. 동도중 이런 데서 1, 2등 하면 진짜 잘하는 거잖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뭐 학교 전교 1, 2등인데
더럽게 공부 안 하더라. 공부해야 된대, 얘들아. 집에서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다고 쌤 누나가 막 나한테 이러던데, 공부 좀 시키라고. 삶을 버리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시기에 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나중에 놀아. 나중에. 내가 얘기하잖아, 얘들아. 지금, 알아. 지금 노는 게 제일 재밌긴 해. 제일 재밌죠? 지금 노는 게 너무 재밌다. 지금 집에 가서 막 1시간이라도 오라가고, 그지? 좀 놀고 막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고 너무 재밌거든? 근데 그게 독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제일 재밌을 때가 제일 놀면 안 될 때야. 알겠지? 그거야. 지금 아주 그냥 작은 이 기쁨, 그지? 어떻게 보면 도파민 분비인 거잖아. 그지? 물론 뭐 친구들과의 뭐 심도 있는 대화 이런 거는 뭐 인생에 좀 의미가 있는 거겠지.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전부 다 그냥 감각적인 거야. 그지? 그냥 순간적인 감각이잖아. 그냥 그때 기분 좋으면 다 하잖아. 그지?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돼요. 이런 삶을 누리면 이제 나중에 계속 여기에 그냥 우리가 이제 중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가 그냥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해. 절대 아닌데. 이건 행복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순간적인 기쁨이야. 진정한 행복은 뭐죠? 너무 많이 얘기했나? 이게 무슨 뭐 철학인가 지금? 얘들아, 진정한 행복은 뭐야?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뭔지 알아? 들어봤니?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얘들아,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인간의 욕구 중에, 그지? 제일 밑에가 지금 여러분이 가장 집착하고 있는 거죠. 먹고 자고 하는 거, 그지? 의식주의 욕구야.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먹는 거, 자는 거, 그지? 이런 기본적인 욕구 있잖아. 이게 1단계 욕구야. 그치?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뭐 사회적인 욕구, 뭐 누군가를 만나서 교류를 하고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다 기억은 못 하겠다. 근데 제일 마지막 이 상층에 있는 욕구가 바로 자아실현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가장 높은 단계, 자아실현이야. 여러분은 이게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지? 그게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몰라. 지금은 쌤, 저는 성형외과 의사가 돼서 강남에 5층짜리 건물을 지은 다음 내가 한 달에 10억씩 벌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그 목표를 갖고 있는 애가 몇 명이 되겠니? 지금은 모르겠죠. 하지만 내가 나중에 뭔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길 수도 있잖아. 시간이 지나서. 그럼 고3이 돼서. 아니, 대학교 1학년이 돼서. 그지? 아니, 24살, 25살이 돼서. 그럴 수 있겠죠. 그때 요 목표가 생겼을 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놓으면 이 자아 실현할 수가 있는 거죠. 뭐지? 생각해봐. 내가 지금은 하고 싶은 게 없어. 근데 갑자기 나중에 한 28살이 됐다? 근데 갑자기 뭐 하고 싶은 게 생겼어. 근데 내가 지금 서울대생이야. 이 하고 싶은 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 인정해줘. 그지? 내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패션 디자인을 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겠잖아. 갑자기 옷에 막 관심이 돼서 디자인 하고 싶어. 근데 나 지금 서울대 다니고 있거든.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야. 그러면 이거 하는데도 너무 유리하대. 왜? 내가 예를 들어 옷을 만들었잖아. 내가 디자인했어. 그래서 누구한테 이걸 가지고 와서 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 이것 때문에 너 믿을만 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야. 왜?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거든. 그치? 거짓말 안 해. 이때까지 나의 그 고교 생활에서 노력해서 성과를 거둔 사람이야. 그러면 너는 패션을 해도 잘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지?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높고. 그지? 그런 겁니다. 이해갑니까? 학력이 주는 어떤 가치라는 건 노력에 대한 그 정당성이죠. 넌 노력한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내가 갑자기 패션을 하고 싶어. 그지? 근데 내가 계명대 다녀. 아니, 이거 좀 더 내려갈까? 대구대 다녀. 진짜 잘해야 될걸. 그치? 패션 진짜 개벅 잘해야 돼. 이거 딱 보자마자 우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안 써. 왜? 너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안 하는데 너를 어떻게 믿어?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나의 꿈을 이루는 자아실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싶은 게 없어도 공부를 좀 해놔야 돼. 이 지금 학업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목표를 이루기 쉬워집니다. 알겠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치? 자, 이상한 소리 했는데 무게중심 갑시다. 갑자기. 자, 무게중심은 A라는 점이 x1, y1이고 자, B라는 점이 x2, y2이고 C라는 점은 x3, y3입니다. 되겠나요? 그랬을 때 무게중심은 이제 구할 건데 얘들아,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게? 나 이거 질문했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애 10명 중에 진짜 거의 한 명도 못 봤어. 무게중심 뭐죠? 그지? 무게중심 뭐죠? 이런 거 모르면 한 10명 중에 7명은 무게중심이요 라고 합니다. 가끔 이런 애 있다. 요 선에 올렸을 때 그대로 가만히 있는 그 점이요. 요 딴 소리 하고 있대. 이거는 그냥 이제 약간의 의미죠. 자, 기억하세요. 얘들아, 무게중심은 삼각형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잊으면 안 돼. 그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 즉, 무슨 말이냐. 요렇게 삼각형이 있잖아. 삼각형이 있을 때 중선이 뭐냐면 각각의 중점 있죠. 요 중점을 얘랑 이은 선, 요걸 중선이라 부릅니다. 알겠지? BC를 반하는 요 중점 있죠. 요거를 이은 선, 요게 중선이야. 그지? 근데 그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도 있겠죠, 당연히. 요쪽에도. 아이고, 이건 다른데. 그쵸. 요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저쪽에도 있겠죠, 저쪽에도 있겠죠. 이렇게. 이해갑니까? 그래서 한 점에서 반드시 만나. 이게 무게중심이야. 알겠죠? 심지어 얘들아, 요거까지 알아야 된다. 요 넓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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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대. 그지? 그러니까 무게중심이겠지. 이거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전체 삼각형을 반 나눴잖아. 왼쪽 오른쪽 넓이 똑같죠?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나누면 이게 2대1이잖아. 2대1. 그지? 그것 때문에 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무게중심은 우리가 G라고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제 AG 대 요거를 PQR이라고 할게요. PQR. 그러면 AG 대 GP는 몇 대 몇? 2대1이죠. 되겠지? 왼쪽으로 내볼까? BG 대 GQ. BG 대 GQ. 요것도 얼마가 돼? 2대1이죠. 됐지? 요쪽으로 다 해볼까? CG 대 GR. 요렇게 되겠죠? 요것도 몇 대 몇? 2대1이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만약에 구하고 싶잖아. Gravity of Center. 무게중심을 만약에 구하고 싶으면 이거 3개를 더해서 몇으로 나누면 돼? 3으로 나누면 됩니다. 됐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개를 다 더해서 이렇게 3으로 나눠주면 무게중심 좌표가 나와. 그래서 y도 마찬가지고 y 더하기 y2 더하기 y3 해서 3을 나눠주시면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 됩니다. 무게중심 구하는 거 쉽다, 그지?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되겠죠? 자, 잊으면 안 돼. 세 중선의 교점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어. 근데 자, 거기 무게중심의 성질 그거 찾아봐래. 엄청 중요한 거거든. 그 활용 있죠, 오른쪽에 활용. 자, 저거 2개 아셔야 됩니다. 자, 활용 첫 번째 뭐냐면 삼각형을 각 변을 내분할 겁니다, 쌤이. 알겠죠? 자, A, B, C 보이죠? 얘를 돌아가면서 이쪽으로 M 대 N으로 내분할 거야. M 대 N. 이렇게. 그 다음에 1로 돌면서 또 M 대 N 할 거야. M 대 N.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돌면서 M 대 N 할 겁니다. 되나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점을 P라고 하고, 요 점을 Q라고 하고, 요 점을 R이라고 할 거야. 되니? 얘를 한 바퀴 돌면서 M 대 N, M 대 N, M 대 N 한 거야. 그랬을 때 이 PQR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삼각형이 있겠죠. 보입니까? 됐지? 근데 신기하게도 ABC의 무게중심과 새로운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알겠지? 받아들이자 우선은. 그래서 삼각형 ABC
잠깐만 요거 쓸게. AB라는 선분과 BC라는 선분과 CA라는 선분을 각각 M 대 N으로 내분합니다. 그지? 그렇게 내분하는 점을 PQR이라고 했을 때 그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그래비티 오브 센터 요거랑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은 정확하게 뭐한다? 일치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거는 증명은 나오지 않아.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더라고. 알겠지? 근데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얘가 이제 x1, y1이잖아. 얘를 x2, y2인데 우리 아까 내분점 좌표 구한 적 있지, 그지? 그래서 요 점을 내분점으로 구하고 요 점도 내분점으로 구하고 요 점도 내분점으로 구해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정확하게 똑같게 돼.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지? 뭐 증명이 나온 적은 없으니까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잘 보세요. 이것도 외워야 돼.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삼각형 내부에 점이 하나 있어. 얘들아, 이 삼각형 모양의 방 안에 파리 한 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때 이 파리에서 각 꼭지점까지 거리의 제곱의 합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최소인 점이 있어. 이 값이 최소인 점 P가 있거든. 그 P가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로 쓰면 자, 결과를 쓸게. 그때 P는 P가 G일 때 바로 그게 최소인 점이 됩니다. 됐나요? 알겠지? 요거는 정말 재미없는데 내가 할게. 혹시 몰라서. 자, 갑니다. x1, y1 요거는 x2, y2 그 다음에 요거를 x3, y3라고 할게. 그 다음에 P라는 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동점이라서 xy라고 둘 겁니다. 자, 갑니다. PA 거리 제곱이죠. PB 거리 제곱이죠. PC 거리 제곱입니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아까 기억나니? 거기에 루트를 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 이게 바로 PA 제곱이죠. 됐습니까? 자, PB 제곱입니다. x-x2의 제곱 더하기 y-y2의 제곱 PB 제곱입니다. 자, PC 제곱 x-x3의 제곱 그 다음에 y-y3의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합니까? 잘 보세요. x제곱이 몇 개 있죠? 세 군데 있죠. 그지? 1차도 세 군데 있겠지. 그러면 얘는 3x제곱에 마이너스 1차 항을 모아버리면 2갈로였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에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이해갑니까? y도 마찬가지겠죠. 3y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에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에 곱하기 y가 되고 이 뒤에는 아주 많은 상수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되고 싶다고? 최소가 되고 싶죠. 근데 얘들이 바로 뭐가 돼? 2차 함수야. 그럼 뭐 하면 돼? 완전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3으로 묶어내고 갈로 열어서 x-3으로 나누고 반을 나누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요 녀석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y도 마찬가지겠죠. y도 굳이 쓸 필요 있나? 그 밑에 있는데. 그죠? 거기 있대. 그래서 3죠. y 마이너스 얼마?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런 식으로 전체 제곱이 되고 뒤에 우레기 있겠죠. 됐니? 얘가 최소가 되고 싶잖아.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데? 0 되면 되죠. 얘도 0 되면 충분합니다. 그럼 무게중심이네. 그치? 다들 3으로 나눴네. 예, 증명했죠. 이거 옛날에 어떤 학교 이거 증명 한 번 봤다 내가. 너무 못됐지 않나? 이거 끝까지 다 적어야 돼. 하여튼 대충 알아나. 이거 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4페이지에 뭐 빈 공간, 아니면 3페이지에 빈 공간, 요런데, 요거 하나만 적자. 이거 교과과정 외인데, 그래도 가끔 필요합니다. 중선 정리. 자, 교과과정 외인데, 그래도 알아두면, 그래도 피가 되고 살이 될 때가 올 거야. 자, 중선 정리.
파푸스 정리라고 합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파푸스, 사람. 이름 좀 별로네. 파푸스는 뭐야? 어쨌든. 자, 얘는 중선 정리인데, ABC라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중선이 뭐라 그랬죠? 중점을 잡아서 얘랑 이은 선. 그게 중선이죠. 그래서 여기 M 잡습니다. 중점. 통통. 얘를 이어. 이게 중선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도형 문제를 풀다가 이런 상황이 딱 나오잖아. 아, 중선 정리 쓸까? 이런 생각 하셔도 됩니다. 뭐 어차피 다 구하는데 뭔 상관이야. 자, 갑니다.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BM제곱 더하기 AM제곱의 2배입니다. 알겠죠?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그러니까 AM제곱 더하기 BM제곱에 뭐가 된다? 전체 2배가 됩니다. 외우세요, 그냥. 알겠지? 이거 뭐 증명은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교과 과정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얘만 아시면 됩니다. 이걸 중선 정리라 불러요. 자, 우리는 기하학의 출발이죠. 평면 좌표에서 이런 공식들을 안다는 건 기하학의 아주 기본입니다. 알겠죠? 자, 라이트하게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우리 수학의 바이블로 갑시다. 뭐 쉬운 문제 좀 풀고 나중에 프린트물로 어려운 문제 좀 줄게. 같이 하자 그때. 자, 우리 페이지 뭐 책은 구성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뭐 없는 거 없이 다 있거든. 그래서 자, 뭐 완전히 쉬운 문제도 좀 풀고 일반적으로는 예제 하나 풀고 저기 위에 실력 더하기 이런 거 좀 풀게요. 자, 14페이지에 대표 예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거기 실력 더하기 이런 거 하나 풉시다. 쉬운 거 다 하자. 쉬운 거 많이 틀리더만. 이거 너무 쉬운데? 자, 어쨌든 하자. 배나 어려운 것만 풀면 뭐. 자, 그냥 손 푼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왜 이러나? 자, 뭐 간단하게 갑니다. 1번. 원점하고 A라는 점하고 거리가 10이다 라고 했죠. 자, 우리 거리 공식은 뭐라고? 빼서 제곱인데 얘는 0,0이니까 그냥 제곱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49A의 제곱했는 게 이게 지금 10이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게 100이 돼야 되잖아. 100. 그죠? 그럼 50A 제곱이 100이니까 A 제곱은 2가 되고 양수 A라고 했니? 혹시? 안 했나?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치? 답입니다. 자, 간단하게 됐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AB 거리가 4루트 2죠. 그러면 루트에 빼서 제곱, 16 빼서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했는 게 4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값이 얼마? 3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1의 제곱은 16이 되기 때문에, 그죠? 요 값은 4가 될 수도 있고 얼마?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겠죠. 천천히. 그래서 a 값은 3도 되고 마이너스 5도 됩니다. 되겠니? 와, 이런 문제 푸니까 되게 힐링된다. 나 오늘 아침부터 고쟁이 3단계, 그 다음에 2교시에 너무 잘하는 여학생 한 명하고 킬러 풀고, 그 다음에 고3 수업하면 고3 모의고사 4점짜리 킬러 풀고 이러는데 갑자기 이거 보니까 왜 이렇게 힐링되노? 생각합니다. 1-4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약간의 발전 문제인데 A라는 점이 2,A,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A, 마이너스 8인데 이 거리가 12하가 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거죠. 그 말만 번지를 해놨지 뭐. 정수 A네. 정수죠. 자, 갑니다. 당연히 A, B 거리는 어떻게 쓴다고? 루트 쓰고 빼서 제곱 빼서 제곱. 그래서 A에다 2를 빼고 얘들아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어디서 어디 빼든 건 상관없잖아. 그지? 여기다 빼면 플러스 A 플러스 8의 제곱인데 얘가 12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얘들아 잘 봐. 이거 제곱해도 돼, 안 돼? 제곱하면 돼, 안 돼? 됩니다. 그지? 왜냐면 얘 음수 절대 아니잖아. 루트잖아, 루트.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얘들아 여기 봐라.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죠? 제곱해도 됩니다. 그지? 부등식을 함부로 제곱하면 되지는 않지만 음수가 아니라는 말이 있으면 그 확신이 있다면 제곱해도 되는 거죠. 됐지? 자, 그래서 제곱을 하면 얘는 2a의 제곱에다가 16에서 하니까 12a에 되고 그 다음에 88에 64에 4를 더하면 68이 되는데 요 값이 100 이하가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됐죠? 자, 왼쪽으로 넘기고 2로 약분할까? 그러면 a제곱에 플러스 6a에 마이너스 얘는 32인데 16 이렇게 돼서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2차 부등식이네. 그래서 a 플러스 8 a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a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1개의 정수가 생기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어려운 게 아닙니다. 틀리지 않아야 돼. 자,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문제 읽어볼까요? 마이너스 3,0과 마이너스 1,2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해라. 이런 거죠. 얘들아, 이런 것도 알지. 뭐,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 다 알죠? 하지만, 한번 그려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마이너스 3,0, 여기 A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여기 B가 있잖아. 그지? 한 요쯤 있다가. 그때, 여기 봐래. 여기 어딘가에, 여기 Y축의 어떤 점에 대해서 이 거리가 같을 수가 있죠. 그지? 그 예구하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쵸? 자, 일반적인 공식을 가르쳐 드립니다. 요 점을 잡죠. 내가 이 P라는 점을 잡아서, 자, 0,A라고 두면 되겠죠? 왜? Y축 위에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요 점에서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가 같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점과 점 사이 거리는 루트가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곱이 같다 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양수니까.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이 같다. 이렇게 두면 굳이 루트를 안 써도 되잖아. 그거 하나 귀찮아서 그래. 알겠지? 그래서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거리는 9 더하기 A의 제곱이겠죠. 빼서 제곱. 그 다음에 요소 요까지 거리는 1 더하기 A-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9는 A제곱이 소구 되겠죠? 그러면 5-4A가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알겠지?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사실은 0,-1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됐나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는 거 아나? 약간 부연 설명? 잠깐 부연 설명.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풀지? 뭔 다른 방법이요?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 Y축하고 만나는 점. 그렇게 구해도 되죠. 됩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직선 배우면 되는데, 그냥 막 적어 놓으면 좋죠. A, B의, 왜냐면 A하고 B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는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분선의 y절편을 구하면 그 역시 답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까지 가면 요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알겠지? 그냥 이제 참고, 참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하나의 문제를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바라보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봐봐. 이제는 여러분 때는 AI 시대잖아. 큰일 났다, 이제. 그치? 우리 영화에서만 보던 그지? 외계인도 아니고, 뭐지? 로봇가 인간을 집어삼키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 AI가 가지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인간의 능력이 뭐야? 그지? 물론 감성,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창의력입니다. 그지? 물론 AI도 창의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창의력의 모든 기반은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 지식이잖아. 그지? 완전히 새로운 거는 못 만듭니다. 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창의력을 갖춘 인재가 되셔야 되겠죠. 오늘 왜 이래 이상한 소리만 해야지?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이 창의력에 기반을 둔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자, 갑니다. 2-4번. 요거는 작은 별표 하나 붙일까? 학교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거든. 잘 봐. 외심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외심은 얘들아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거리가 뭐? 같은 점이죠. 그래서 자, 외심 O, 아웃사이드 포인트라고 하면 요 점을 A, B라고 두자. 이렇게 두죠. 이거는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OA 길이하고 OB 길이하고 OC 길이가 같으면 되는데 그냥 하면 루트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되겠지? 얘들아 이거 서술형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일부러 이쁘게 적어주는 거야 지금. 되겠죠? 그러면 요 점에서 요까지 거리 A-6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더하기 요거 각기를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4의 제곱. 쌤 지금 뭐 했죠?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제곱했죠. 빼서 제곱. 각기를 역시 마찬가지로 A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6의 제곱.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랬더니 얘들아 이게 뭐죠? 연립방정식이죠. 식이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하나 떼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떼서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기읍과 니은을. 알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역을 볼 건데, 얘들아, 기역도 그렇고, 니은도 그렇고, 제곱은 없어지죠. 양변이 소거되잖아. 없어지잖아. 그래서 기역은,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12A에, 마이너스 4B에, 4에다가 36을 더하면 40이 될 거고, 6A에다가, 그 다음에 8B를 더하고, 16에다가 9를 더하면 25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넘겨서 18A 더하기 12B는 15 이렇게 썼더니 3으로 약분이 되겠죠. 6A 더하기 4B는 5가 된다. 여기까지 정리가 가능합니다. 됐나요? 되겠지. 자, 니은 갑니다. 이쪽도 갈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는데 얘들아 어차피 얘는 얘랑 똑같잖아. 다시 계산하면 바보 아니니? 여기 있는데. 여기 있잖아. 그지? 그래서 6A 더하기 8B 더하기 25가 될 거고 오른쪽은 A제곱 B제곱은 어차피 소거되니까 12B 더하기 36이 될 겁니다. 자, 왼쪽으로 넘기면 6A-4B는 11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했죠. 그러면 얘들아 요 동그라미 두 개를 연립할 수 있겠니? 네, 있네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2A는 얼마? 16이 돼서 A 값은 3분의 4가 될 겁니다. 맞나? 분수 나온다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답이 없다. 그렇죠? 맞겠죠? 그래서 요가면 요게 8이고 요가 넘어가면 B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될 겁니다. 그래서 외심의 좌표가 3분의 4,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됐습니까? 맞니?
틀려놨나? 틀렸다고?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잘 봐, 얘들아. 잠깐만. 물론 이래도 됩니다. 틀린 거 아니야. 이게 맞아, 원래. 근데 잘 보세요. 얘들아. 요거 두 개의 기울기를 한번 볼래? 기울기 뭔지 알지?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둘 기울기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 빼면 얼마? 9분의 여기다 빼면 얼마? 6이잖아. 기억나지? 그래서 9분의 6, 3으로 약분하면 얼마? 3분의 2죠. 아니 그냥 보는 거야. 얘들아 봐라. 요거 기울기 얼마? 요거 기울기. 아니 아닐 수도 있어. 나 지금 모르고 하는 거야. 근데 많은 확률로 그렇더라고. 그래서 봐라. 요렇게 하면 요거 기울기는 얼마야? 요거 기울기는 3분의 그지?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되겠지. 제발 맞아야 될 텐데. 얘들아, 이거 두 개 기울기 봐봐. 그러면 얼마가 돼? 6분의 8이죠. 그래서, 안 되네. 아이씨, 될 줄 알았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분석을 좀 버렸네요. 얘가 기울기가 6분의 얼마? 8. 그래서 얘는 3분의 4가 되겠죠. 되겠지? 안 되네. 수직이 없네. 수직이 있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그래서 적어줄게. 얘들아, 봐라. 만약에 여기서 기울기를 계산했는데 기울기가 수직인 상황이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갑니다. 얘들아, 이 세 점의 외심을 구할 거야. 얘를 듣게. 내가 만들면 되지 뭐. 얘의 외심을 구해야 돼. 근데 요렇게 두 개 기울기 봐봐. 얘 기울기가 얼마죠? 4분의 4, 1이죠. 됐어. 그 다음 요렇게 두 개 기울기 봐봐. 기울기. 얘 둘이 기울기는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이면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이다. 이해 갔니? 잠깐만 얘들아, 이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 세 개가 있는데 얘들이 수직이라고. 알겠지? 그러면 이 세 점이 수직이면 요거는 수직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상황인 거야. 이렇게 돼서 요렇게 수직이니까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인 거죠. 이해 가니? 요 점이 1이고 요 점이 마이너스 1인 이런 상황인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의 외심은 어디죠? 인마랑 인마의 중점이야. 되겠니? 다시 한번 얘들아 헷갈리면 쌤이 이렇게 써줄게. 자, 이쁘게 그려줄게. 마이너스 1,2가 있어. 그 다음 3,6이 있는 거야. 그 다음 2,7이 있죠. 2,7이 있죠. 그래서 요렇게랑 요렇게가 지금 수직인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의 외심은 얘들 둘에 뭐가 된다? 중점에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2랑 그 다음에 3,6의 중점, 요게 바로 외심입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해서 반 나누면 1,4가 되겠죠. 이거 은근히 많아. 알겠지? 근데 이 문제는 희한한 게 없어. 대부분이 있는데 얘는 없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거 적어나 기울기가 수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잡아낼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 하나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또 3번 가볼게요. 넘어가자.
자, 요거 3개만 하고 뭐 잠깐 쉬죠 뭐. 자, 3번입니다. 이제 몇 달 후면 약간 알맹이가 드러날 텐데 괜찮겠니? 나는 약간 이게 잘 모르겠어. 솔직히 이거는 쌤도 잘 예상이 안 돼.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학생들이 있잖아, 그지? 근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 성적이 그대로 안 가더라고. 너무너무 많이 변한대. 너무 많이 변해. 어떤 애들은 굉장히 올라가고 어떤 애들은 막 급락합니다. 막. 그지?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면 한 50% 정도는 예상이 돼. 난 솔직히 지금 보입니다. 고등학교 어느 정도는 보여. 약간 뭐 무당 같니? 자, 내가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때 여러분 지금 무슨 학교 간지도 내가 대충 알잖아. 그지? 무슨 학교 가서 몇 점 맞을지 대충 보여. 근데 이게 100%는 아니야. 내가 보기에 한 7, 80%는 내가 맞출 수 있어. 근데 나머지 20, 30%는 변수가 있더라고. 변수가 있고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는 애들도 있고 의외로 너무 못 나오는 애들도 있고 한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는 그렇고 나머지는 대충 보입니다. 그지? 궁금하면 가르쳐줄게. 개별적으로 물어. 어쨌든 그런데 그 예외인 학생들이 이제 가지는 게 뭐냐면 내가 보니까 그거야. 실전 가서 정말 잘하는 애들이 있어. 평소에는 그냥 적당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잘 들어봐.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해. 그래서 뭐 1일 테스트 치면 20개 중에 막 16개 맞고 15개 맞고 이래 하다가 갑자기 시험 딱 가면 되게 잘 쳐. 이상하게. 그지? 그런 애들도 있고 반대로 너무너무 잘해. 1일 테스트 치면 맨날 다 맞고 뭐 과제도 너무 잘해오고 근데 막상 실전 가면 확 무너집니다. 이게 뭐냐면 실전 감각, 그러니까 실전에서 실전의 능력이라고 내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 실전의 능력인데 야, 쌤, 그러면 저는 실전 가서 잘하는 인간일까요? 못하는 인간일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 자기는 모르지. 자기는 몰라. 근데 이 실전 능력이 상당히 높은 학생들 있죠. 이 학생들을 보면 뭐가 다르냐면 자존감이 되게 높아. 진짜야.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정말이 돼. 이거 전문가들이 고등학교 가서 성공하는 애들의 사례를 보잖아. 그 아이들의 공통점 중에 가장 큰 게 이거야. 자존감이 높아.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공부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지. 나는 문제 하나를 봐도 깊게 했어. 그지? 나는 어떤 걸 하나 풀더라도 이해했어. 그지? 그렇게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실전에 가서, 그러니까 실전은 변수가 되게 많아. 분명히 학교쌤이 이렇게 나온다 했거든. 분명히 쉽게 낸다 해놓고는 갑자기 어렵게 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분명히 부교재에서 다 낸다 해놓고는 뒤가 꼬아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문제로 만드는 경우 엄청난 예외가 많습니다. 그지? 근데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의 상황을 이 굳건한 자존감으로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 뭔 상관이야. 그냥 그냥 내가 아는 것만 쓰고 나오자. 나의 실력만 발휘하자. 그지? 이런 마인드로 평소에 공부가 단단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나오든지 간에 그걸 다 칠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이게 바로 약간 자존감이 높은 애들이 그래. 근데 갑자기 성적이 툭 떨어지는 애들 보면 자기가 공부하면서도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 그지? 그러니까 숙제해. 시키는 대로 잘해. 근데 물어보잖아. 잘 대답 못한디.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단단하게 안 하기 때문에, 그지? 내가 공부를 그렇게 단단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실전 가가지고 그게 확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 알겠죠? 뭐 하나를 풀더라도 야,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더 좋은 방법 없나? 그렇게 사고하고. 그지? 그리고 어떤 지식을 하나 배우더라도 왜 그럴까? 그렇게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가 단단해지고 스스로가 알아. 내가 자신이 있어, 이제. 그지?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진짜 그래. 그죠?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평소 공부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냥 마구잡이로 암기하고 그냥 막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된대.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세요. 쌤도 옛날에 되게 기억난다. 되게 떨렸었는데. 중3 때, 난 아직도 기억납니다. 왜냐면 그때 내가 공부를 내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하던 시기였거든. 아니, 그냥 최초로. 그러니까 중1 때 공부 안 했어. 당연히 안 하는 거 아니야? 중2 때, 뭐, 끼케봐야 시험 기간 한 2주 하지, 뭐. 한 2주 하지. 그래서 쌤이 옛날에 되게 안타까웠을 때가 한 번 있었는데, 중2 때 시험 쳤는데, 기말고사인가? 우리 때는 기말고사 16과목 쳤습니다. 진짜요. 정말이라니까.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이런 거 다 쳤어. 그래서 기말고사가 16과목을 중학교 때 쳤거든? 요렇게 쳤는데, 내가 그때 기억난다. 이 12과목을 다 맞았어. 올백 맞았어. 12과목 다 100점. 그래서, 물론 시험 쉬웠어. 중학교 때는 쉽잖아. 그래서 너무 기대에 부풀어서, 그치? 마지막에 시험 진짜 열심히 잘 쳐야지 했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 세 개가 있었거든? 사회, 국사, 그 다음에 지리, 이런 거 있었어, 여기. 그래서 이 세 과목을 내가 제일 싫어했는데, 막 열심히 했거든. 근데 막상 갔는데, 기억이 안 나. 돌아버릴 것 같아. 그래서 많이 틀렸어. 이제 뭐 한 3개, 4개, 뭐 5개 뭐 이래 틀렸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물 먹어가지고 이거 다 맞고 여기서 많이 틀렸죠. 그래서 뭐 어쨌든 전교 1등 할 찬스를 놓치고 이랬는데 이때 전교 1등 하는 애가 전과목 한 개 틀렸어. 너무 잘하지 않나? 예, 정말 대단한 애인데. 어쨌든 중학교 2학년 때 요 한 사건 빼고는 뭐 반에서 한 5등? 저 반에서 한 5등 했어요. 물론 한 반에 50명이었습니다, 우리 때는. 약간 다르긴 하죠. 그래서 한 반에서 한 5등? 나의 평균 성적입니다. 반에서 5등. 진짜로. 제일 잘했을 때가 3등 한번 해봤었어. 반에서 3등. 내가 제일 잘했을 때. 50명 중에 3등 했을 때. 그지? 이때였는데. 그래서 중3이 딱 되니까, 야, 이거 이래가 고등학교 가면 뭐 할 끼고, 이제. 그지? 좋은데 못 가는 거 뻔하잖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자극이 됐어. 좀 해야지. 그리고 쌤이 가는 고등학교가 뭐가 있었냐면 심화반이 있었거든. 이게 되게 유명했었어. 그 동네에서 이 심화반 들어가는 게 좀 약간 스타트 끊는데 되게 핵심이 되는 심화반. 그래서 한 학년에 750명이었다, 우리 때는. 좀 많지? 이 중에 딱 50명만 심화반이야. 그지? 지금 여러분 25명, 250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 한 20명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지? 들어가면 가치가 있죠.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 이거. 그래서 중3 때, 저 학교 심화반 들어가야지 하면서 내 친구랑 둘이 있잖아. 맨날 독서실 갔어, 맨날. 중3 때, 겨울방학 때. 그래서 가서 막 친구랑, 나 심화반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이 반 이름이 서울대반이었거든. 이름도 너무 1차원적이다, 그지? 서울대반인데, 서울대반 들어가고 싶다면서 막 둘이 막 울부짖고 막 이랬어. 그지? 언덕 올라가면서, 으아, 가자! 막 이러면서. 정신 나갔죠? 그래서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아까 이거 1등한 놈 있지? 우리 반이야. 난 너무 놀랬어. 얘가 전교 1등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1학년 때부터, 다시 할게. 중1 때부터 중3 때까지 전감, 우리는 90점을 넘으면 상장을 줬거든. 그러니까 90점 넘으면 상장 줬어. 평균 90점. 근데 얘가 중1 때부터 중3 때까지 그 모든 시험에 다 90점 넘었어. 모든 과목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올해. 그지? 지금으로 따지면 내신 200점 만점. 얘가 그거야. 근데 이 학교, 우리 학교 전체에서 딱 한 명, 얘 혼자. 그래서 교장쌤한테 상 받았어요. 이렇게. 나 그걸 봤었거든. 우와, 저 새끼 어떻게 저걸 저렇게 잘 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반이야. 그래서 우리 반에 오는데. 야, 근데 우리 때는, 쌤 때는 정말 반인륜적인 거 아나? 쌤이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세운디? 이거 정말 지금 이런 짓 하면 쌤 잘립니다. 50명 있잖아. 왔는데, 누구 이름을 불러. 아, 네가 1등. 네가 2등. 이렇게 진짜 3등. 그러니까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세워. 그래서 하면 일어났잖아. 얘 일어났거든. 얘 일어나니까 네 1등이다. 그럼 네가 우선 임시 실장해라 이래. 이것도 웃기잖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요새는. 근데 이땐 그랬어. 그래서 얘하고, 얘 한 명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어떤 저 멀리서 되게 유명한 애, 뭐, 이래, 3, 4, 5. 그러니까 내가 6등이더라고. 여전히, 여전히 여기. 그러니까 입학 성적 말이야, 입학 성적. 중학교 성적하고, 그 다음에 우리 때는 배치고사라는 걸 쳤거든, 시험. 요거 두 개 합쳐서 쌤이 이제 6등으로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약간,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심화반 못 들어가는 줄 알고. 근데 다행히 내가 48등으로 들어갔어, 심화반에. 나 아직도 기억나, 그 등수가. 그래서 겨우 들어갔어.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은 챙겼는데. 야, 근데 너무 우울했었어. 분명히 내가 중학교 때 5등 정도 하던 인간인데. 야, 고등학교 때도 5등 한다고? 6등 한다고?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3월 2일인가 그래서, 아니다, 우리 때는 2월 달에 학교 갔다. 2월 한 20일쯤 학교로 가거든. 그래서 쌤이 한 명씩 이렇게 세운 거야. 1등, 2등, 3등, 4등. 야, 근데 너무 자존심 상하게 6등은 일어나라고 하지도 않더라고. 나 6등이었는데. 어쨌든 5등까지 이렇게 세웠어. 그래서 난 6등이었는데, 내 등수 내가 알아. 쌤이 가르쳐줘. 이거 적혀 있어, 거기 몇 등이라고. 하여튼 근데 6등인데. 와, 근데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 그래서, 와, 두고 봐라. 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 있잖아. 나 분명히 겨울방학 내내 공부했거든. 근데 이 변함이 없잖아.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두고 봐라. 그러면서 중간고사가 이제 5월 뭐 예를 들어 뭐 한 4일 이랬다 치자. 알겠지? 근데 아니 4월 15일 날 수학여행을 간다? 이 정신 나간 학교 아니야? 중간고사가 좀 있으면 중간고사인데 이게 수학여행을 가는 거야. 중간고사 한 보름 전에. 몰라. 미리 그렇게 만들어 놨대. 그래서 나 수학여행 갈 때 책 갖고 왔어. 나 수학여행 가서 공부했다. 나 수학여행 안 즐겼어. 나 짜증나가지고. 정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막 자유시간 주잖아. 자유시간 주는데 한 시간 동안 놀아 이랬거든. 학교 쌤이. 근데 나 구석에 가서 공부했어. 애들한테 밟혔잖아. 지금 뭐냐고 했어. 밟히고. 그냥 뭐 어쩌라고. 그래서 공부하고. 정말 독하게 했습니다. 진짜 이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아직도 기억나는데 정말 죽어라고 했는 것 같아. 매일매일 공부를 안 한 적은 당연히 없었고 학원 같은 거에 복습과 예습 이런 거 빼놓지 않고 정말 죽으라고 했어. 그래서 중간고사 쳤는데 나 아직도 기억나. 평균 92점으로 내가 반에서 1등 했습니다. 얘한테 다 제꼈어. 나 1등 했어. 전교 10등 했어. 750명 중에 물론 우리 반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네요. 전교 10등이면. 전교 10등. 내가 전교 10등 반 1등 했습니다. 이때부터 공부가 너무 재밌기 시작하고, 그지? 약간 성공했잖아. 그지? 물론 나의 1차적인 목표였지. 근데 어쨌든 이루었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때부터 고3 때까지 반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계속 1등 했어. 이게 스타트가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 시작이 되게 중요해, 진짜로. 그지? 내가 지금 이때 쌤이 1등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라고 이런 물으면 진짜 내가 최고만 해서 나보다 더 많이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중3 2학기 그러니까 겨울방학 전부터 고1 중간고사 때까지 난 논 적이 없어.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도 끊었어. 한 번도 안 했다.
그치?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있잖아. 중2 때 막 열심히 했거든. 피파 하고 있어. 우리 때도 피파 있었어요. 막 하고 있는데 아예 안 했어. 그냥 내가 목표를 잡으니까 그냥 하기 싫었어. 그래서 집에서 맨날 공부하고, 물론 뭐 쉰 적도 있었는데 쉴 때도 계획적으로 좀 쉬고 빡세게 했습니다. 이때 기억이 나. 그 친구랑 맨날 독서실 가서 계속 공부하고, 잘 때도 그냥 계속 공부 생각하고. 네. 그때 아마 그때가 그 사건이었을걸? 집에 갔는데 TV 계속 보고 짜증나가지고 내가 선 끊었는 거, 이때. 그때가 아마 이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좀 독하게 했습니다. 독하게 하다 보니까 첫 스타트가 좋아서 계속 그렇게 갔던 것 같은데. 하여튼, 방법은 나도 모르겠다. 얘들아, 뭐 이렇게 왕도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야, 공부는. 근데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노력이라는 걸 해봐. 해서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 스타트만, 물론 그걸 못 친다고 해서 인생이 좋아지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봐. 최선을 다해서 미친 듯이 해보고, 그래서 첫 스타트를 잘 끊으면 너무너무 좋지 않겠니? 자, 3번입니다. 3개 금방 볼게요. 자, 요점 마이너스 1,2랑 7, 마이너스 1이 있는데 x축 위에 점이 하나 있대. 그걸 P라고 했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x축 위에 점이니까 x좌표만 있겠지. 그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P라는 점을 a, 0이라고 잡아도 되겠죠? 그 다음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거리 제곱,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거리 제곱의 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4, 거기다 더하기 a 마이너스 7의 제곱 더하기 1 빼서 제곱 했더니 a에 관한 뭐 2차 함수가 나왔죠. 그래서 2의 a의 제곱이고 2a 마이너스 14이니까 마이너스 12a가 되고, 그 다음에 5에다가 50을 더하니까 55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으로 고치면 최소가 나오겠죠. 2로 묶어내고 a-3의 전체 제곱. 그래서 18을 뺍니다. 여기다가 18을 빼면 37이 되겠다. 이렇게 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놓노? 이거. 예, 이걸 물었네요. 답입니다. 되겠나요? 자, 33-4번 갑니다. 얘들아, 빨리 A라는 점이 0,4, B라는 점은 2,3, C라는 점은 1,-1인데 이거 봐.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거 아까 했지? 얘들아, 이게 뭐야? 이게 최소일 때가 뭔데? 무게중심입니다. 기억납니까? 요 값이 최소일 때 요게 최소가 되는 최소인 P가 바로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게중심은 이거 3개 더해서 몇으로 나눈다? 3으로 나누잖아. 얼마나 간단하니?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주시면 다 더해서 x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1이 되겠죠. y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P라는 점으로 생각해서 요거 구하시면 되겠죠. 되겠지? 됐죠? 그래서 빼서 제곱 1, 빼서 제곱 4 더하기 빼서 제곱 1, 빼서 제곱 1 더하기 빼서 제곱 0, 빼서 제곱 9 이렇게 되겠죠. 되겠니? 그래서 16이 답이 될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지? 이거를 아까 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래 걸려. 귀찮잖아. 그지? 이게 빠른 거죠. 됐니? 자, 4번입니다. 다음 주어진 삼각형.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A라는 점은 마이너스 1,4요. B라는 점은 마이너스 3,2. C라는 점은 3,0인데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었죠. 우리 어떤 삼각형이냐라는 것은 변의 길이로 판단하는 겁니다. 적어줄까? 변의 길이로 판단하죠. 그지? 그래서 나오는 게 정삼각형, 3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삼각형이겠죠. 그 다음에 2등변 삼각형, 2변이 같으면 2등변 삼각형. 이건 다 알죠?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면 직각삼각형이고. 알겠지? 근데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이거 오랜만에 기억나니?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C제곱이 더 크죠? 그럼 무슨 삼각형? 둔각삼각형. 알겠지? 자, 요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잠깐 적을까?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자, 더 크기를 C제곱이 더 작죠? 그러면 요거는 예각 삼각형 이렇게 되는데 잘 나오지는 않아. 그냥 있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AB 길이를 구할까? 그러면 루트에다가 빼서 제곱 4, 빼서 제곱 4 하면 루트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C 길이 구할게요. BC 길이는 루트에다가 빼서 제곱 36, 빼서 제곱 4, 루트 40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AC 길이 3개 다 구해야죠. 돈 3개 다 구해야지. 그래서 구하면 루트에다가 빼서 제곱 16에 빼서 제곱 16, 그래서 루트 얼마? 32가 됩니다. 보입니까? 얘들아, 일부러 바깥으로 안 뺀 거야, 내가. 이게 보이잖아, 이렇게. 왜? 뭐가 보이는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뭐가 돼? 이거 제곱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AC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AB 제곱을 하면 얼마가 돼? BC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인데 얘들아 조심해야 된다. 뭔지 아나? 누가 직각인데? 그거 적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BC가 빗변이면 누가 직각? A가 직각이죠. 이해갑니까?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얘들아 이거 안 적으면 감점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얘들아 직각삼각형은 세 종류가 있잖아. 누가 직각인지에 따라서. 이제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알겠지? 반드시 적기. 이거 안 적으면 한 2점 날라가. 2점. 그러면 1등급 돼 있고 2등급 돼. 되겠죠?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